막노동꾼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당장 파혼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예비 시어머니의 차갑고도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 한마디에 돌변한 태도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부 아버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과연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예비 시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막노동하는 집안과 혼담이요? 격이 안 맞아요.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박순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프랑스 요리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박순애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움찔했죠. 강유라의 어머니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박순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이고요. 그런데 건설 현장 인부 딸과 결혼을 시키라고요? 강유라의 아버지 강태사는 묵묵히 앉아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친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예비 신랑 이준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조금씩 몸을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연인인 강유라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준혁아, 내 생각은 어떠니? 박순애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과 유란의 집안은 확실히 환경이 다르니까요. 강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였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이종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는데. 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그런 아이로 보입니까? 이종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의사, 나도 의사, 아들도 의사죠. 그런데 갑자기 건설 현장 인부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고요? 박순애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어요. 준혁이가 고집을 부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제 보니 완전히 안 맞네요. 강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 직업이 뭐든 그게 저희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순애가 비웃듯 대답했죠.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되나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에요. 격이 맞아야 한다고요. 정미숙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이요? 사람을 격으로 나누시는 겁니까? 그럼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만나야죠. 건설 현장 인부는 그쪽끼리 만나면 되는 거고요. 박순애의 말에 이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가 완벽하게 한 팀이 되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강유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강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준혁은 강유라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써야 하잖아. 병원 동료들이나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박순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은 현명하네. 유라 씨도 이해해 주세요.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정미숙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요? 이건 일방적인 모욕이잖아요. 이종석이 차갑게 말했죠. 모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의사의 사회적 위치가 같을 수 있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레스토랑 밖 복도에서는 웨이터들이 다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룸 안의 긴장감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곧 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죠. 여기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 수표를 준비했어요. 정미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위로금이요? 우리 딸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박순애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동안 준혁이랑 사귀느라 시간 낭비한 것도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에 있는 거예요. 강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준혁은 여전히 강유라의 눈을 피했어요. 유라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가족을 무시할 순 없잖아. 가족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준혁 씨가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잖아요. 그때는 내 아버지 직업을 몰랐으니까. 이준혁의 말에 강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이종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만 일어나야겠소. 오후에 병원 회의가 있어서 말이오. 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 남편 말씀이 안 끝났는데요. 박순애가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말씀이요? 건설 현장 인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침묵하신 게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말을 해봤자 더 창피해질 뿐이니까요. 강태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천천히 휴대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지금은 이만. 아니요. 강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준혁 씨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박순애가 가방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젊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구는 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이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여보세요,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애와 이종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김상무, 나야.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 소집해. 30분 후에 본사 회의실에서. 네, 회장님. 안건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직접 말하겠네. 그리고 법무팀도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순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공사장 인부가 무슨 회장 흉내를 내시는 건지.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프라이빗 룸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강태산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박순애와 이종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라고요? 매니저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한국건설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레스토랑 건물을 10년 전에 지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회장님께는 영구 VIP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석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건설이라면 국내 건설사 3위. 매니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주요 건물 대부분이 한국건설 시공입니다. 혹시 이 근처 메디컬 빌딩도 아실 텐데요. 거기도 저희 회장님 회사 건물이에요. 박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메디컬 빌딩이요? 설마 그 20층짜리 건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종석의 병원이 바로 그 메디컬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이종석은 그 건물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갑자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태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매니저, 괜찮네. 추가 주문은 없어. 네, 회장님. 언제든 호출하십시오. 매니저가 나가고 나자 강태산이 처음으로 박순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속하시죠.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나요? 박순애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준혁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비로소 미소를 지었어요. 강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강태산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순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네요. 회장님이시라니. 강태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어요. 전무님, 나 회장이야.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병원 리스트 좀 보내줘. 특히 강남 쪽 메디컬 빌딩 입주 병원들 말이야. 네, 회장님. 5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제 병원도 그 빌딩에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강태산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제요? 아까는 저를 건설 현장 인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요? 강태산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말이 달라지나요? 당신들은 제 직업이 건설 현장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이라는 걸 알고 태도가 바뀌었죠. 박순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라고요? 강태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까 막노동꾼 딸이 의사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신 건 뭡니까? 500만 원 수표를 던지신 건요? 정미숙이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준혁이 강유라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유라야, 내가 설명할게. 어머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 강유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준혁 씨 생각은 이미 다 봤으니까요.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 리스트가 왔네요. 어디 보자. 그가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15층. 이종석 원장. 임대 계약 기간 5년 매월 임대료 3천만 원. 맞습니까? 이종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 장비 상당수가 우리 계열사에서 리스한 거네요. MRI, CT, 초음파 장비까지. 월 리스료만 2천만 원이 넘는군요. 이종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원 운영이 한국건설 계열사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박순애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강태산이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아까는 제 딸한테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라고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딸은 평생 그 모욕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이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계약만큼은. 계약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아까는 사람의 직업으로 격을 나누시더니 이제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군요. 레스토랑 밖에서 웨이터가 문을 노크했어요. 실례합니다. 다음 코스 요리를 가져와도 될까요? 강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우리는 이제 나갈 겁니다. 정미숙과 강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유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놀라웠죠. 이준혁이 다급하게 강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아까는 내가 실수한 거야. 강유라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실수요? 사람의 본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오늘 준혁 씨 본심을 똑똑히 봤어요. 강태산이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박순애가 그 명함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이러시는 겁니까?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과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종석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강태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레스토랑 안에는 박순애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어요. 복도로 나온 강유라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태산이 딸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랐단다.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서 말이야. 정미숙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강태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죠. 레스토랑을 나온 강태산 가족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유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정말로 한국건설 회장님이세요? 강태산이 차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응, 20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지.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미숙이 대신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단다. 재벌 딸이라는 타이틀 없이 말이야. 강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범한 옷 입으시고 검소하게 사셨던 거군요.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싫었어. 그래서 일부러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았지. 그 순간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무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리고 법무팀한테 전해. 메디컬 빌딩 15층 임대 계약 관련 서류 전부 검토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지.
계약서상 위반 조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 특히 명예훼손 관련 조항 말이야. 강태산이 전화를 끊자 정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강태산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을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 해. 한편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는 박순애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종석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국건설이면 우리 병원 운영이 완전히 달린 건데. 박순애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이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나도 끝났어. 유라가 한국건설 회장 딸이었다니. 박순애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에 확인 안 했어? 여자 집안 배경 정도는 알아봤어야지. 어머니야말로 너무 심하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준혁의 항변에 박순애가 소리쳤어요. 뭐? 내 잘못이라고. 당신 아버지도 똑같이 말했잖아. 이종석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급하게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 나야. 우리 병원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한국건설 맞지? 네,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계약서 사본 있어? 당장 팩스로 보내줘.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후 이종석의 휴대폰으로 계약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죠. 이런. 계약 해지 조항이. 박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의 심각한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즉각 계약 해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예약 손님이 곧 오십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애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나갑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유라한테 사과할게요. 다시 설득해 볼게요. 이종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틀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해. 그리고 한국건설 쪽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내야겠어. 박순애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사과문이요? 우리가 왜요? 이종석이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똑같이 얘기했으면서. 부부가 다투는 동안 이준혁은 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유라야, 제발 전화 받아. 내가 설명할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발송만 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이종석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행정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국건설법무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통보라고요. 이종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네, 그리고 의료장비 리스 계약도 전부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MRI하고 CT까지? 네, 전부요. 한 달 안에 장비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종석은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정말로 한국건설법무팀 명의의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죠.
계약 해지 통보서. 임차인 이종석의 중대한 윤리적 위반 행위로 인해 그 순간 병원 직원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현장 음성 녹음 파일을 유포한 것이었어요. 대박,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직업차별 완전 심각한데요. 간호사인 저희도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이종석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이 특히 분노했어요. 강유라도 간호사였기 때문이죠. 수간호사가 이종석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수간호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직원들이 원장님께 실망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해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간호사가 병원 허드렛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종석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사과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준비 중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런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수간호사가 나가고 이종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이사회 의장이었죠. 이 원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본사로 오십시오. 의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요. 당신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어요. 이사회에서 당신 해임을 논의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종석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한편 박순애는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강남 의사 집안의 직업 차별 논란. 재벌 회장 딸 모욕한 예비시댁 결국 파혼. 막노동꾼 무시한 의사 가족의 말로.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의사라니 무섭네요. 환자들은 차별 안 하나요? 병원 이름 공개해야죠.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친구들 단체 채팅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순애야, 내 얘기가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완전 쪽팔린다. 우리랑 같이 다니지 마. 박순애는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퇴출당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이준혁은 병원 의국에서 동료 의사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간호사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말리지 않았어? 너도 동조한 거잖아. 이준혁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으니까요. 선배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당분간 병원 안 나오는 게 좋겠어. 간호사들이 너랑 일하기 싫다고 해. 선배님, 제발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이준혁은 의국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의사래요. 자기 약혼녀 아버지 직업 무시한 사람. 의사 윤리가 뭔지 모르나 봐요. 이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이종석은 병원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원장, 최근 당신의 행동이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녹음 파일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어요. 직업 차별 발언은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환자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이종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병원장직에서 해임됩니다. 해임이라고요? 제가 이 병원을 10년간 운영해 왔는데요. 그리고 10년간 쌓아온 명예를 하루 만에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당신과 일할 수 없습니다. 이종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 계약이 해지됐으니 다음 달 말까지 병원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새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물론 당신 없이요. 이종석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편 강태사는 한국건설 본사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메디컬 빌딩 15층 임대 계약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좋아. 의료 장비 리스 계약은? 그것도 전부 해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공식 입장문을 준비했습니다. 직업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요. 김상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국건설의 공식 보도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건설 정직한 노동 존중 캠페인 시작.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는 메시지로 사회적 책임 실천. 강태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 진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회장님, 혹시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김상무의 걱정에 강태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혹하다고? 우리 딸이 받은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만 보지. 그 건물을 세운 노동자들은 보지 않아. 나는 그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강유라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유라야, 너 괜찮아?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진짜? 파혼해서 속상하지 않아? 강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됐어. 그 사람들 본 모습을 이제야 본 거니까. 그녀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간호사야. 환자들을 돌보는 게 내 일이고 내 자부심이야.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동료 간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멋있다, 유라야. 나도 내가 부러워. 강유라는 환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계속 일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준혁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강유라에게 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유라야, 제발 전화 받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강유라는 이미 그를 차단한 상태였어요. 이준혁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유라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종석의 병원은 폐업 절차에 들어갔어요. 의료 장비가 모두 반출되고 직원들도 전부 떠났습니다. 박순애는 집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거든요.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종석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야.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말이야. 박순애가 울먹였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다니. 심하다고. 우리가 강유라 씨한테 한 말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각해봐. 이종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성공한 의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멀게 느껴졌어요. 이준혁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골의 작은 보건소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그는 강유라가 근무하는 병원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병원 건물만 바라볼 뿐이었죠.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강유라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이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유라야. 강유라가 멈춰 섰어요. 그녀는 이준혁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유라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강유라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준혁 씨, 기회는 그때 있었어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가족 편을 들었죠. 나는 당황해서 그랬어. 당황이요? 강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준혁 씨의 진짜 모습을 그날 봤어요.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유라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준혁 씨.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그녀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한편 강태사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이었어요.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전모 쓰셨습니까? 응, 쓰고 있어. 강태사는 철근을 나르는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죠? 노동자가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아,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태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덕분에 이 건물이 서는 겁니다. 노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 격려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태사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가 20살에 처음 시작했던 그곳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 건설을 만들어낸 출발점이었죠. 소장, 노동자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현장 소장이 대답했어요. 회장님 지시대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도 최신으로 교체했고요. 좋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현장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산이 현장을 나오자 김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업 차별 근절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 그럼 인터뷰를 하나 잡아줘.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어. 며칠 후 강태사는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여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앵커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직업 차별 사건으로 화제가 되셨는데요.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태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대방 가족이 제 직업을 이유로 딸을 모욕했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슬펐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차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앵커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 출신이시라고요?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삽질, 벽돌 나르기, 철근 용접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의 성공에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입니다. 현장을 모르면 건설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가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강태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건설 노동자든 청소부든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한국건설은 앞으로 거래업체 선정 시 노동 인권 평가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할 겁니다. 직업 차별을 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진짜 멋있는 회장님이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업 차별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박순애는 그 방송을 집에서 봤습니다. 화면 속 강태산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종석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유라는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헌신적인 근무 태도가 인정받은 것이었죠. 축하해요, 유라 수간호사님. 동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수간호사님,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출한 일로 올해 의료 공로상 후보에 올랐어요. 정말요? 영광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이에요. 축하합니다. 강유라는 중환자실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은 천사예요. 진짜 천사. 강유라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퇴근길에 강유라는 아버지 강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딸.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저를 지켜주셔서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넌 자랑스러운 내 딸이니까. 저녁 시간 강태산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3개월 전 그 상견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매니저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딸 승진 축하 자리예요.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가족이 자리에 앉자 정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라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고마워요. 강태산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축하도 하지만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어. 발표요? 강유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한국건설에서 의료봉사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재단의 자문위원을 맡아줬으면 해.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적임자야. 정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값진 교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준혁은 시골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환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울서 왔다면서요? 여기 생활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이준혁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진정한 의사의 역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 그는 작은 원룸에 돌아왔어요. 벽에는 강유라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유라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내일 진료 준비를 시작했어요. 박순애와 이종석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외곽 지역이었어요. 이종석은 작은 동네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종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어요. 박순애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할머니, 제가 발 좀 씻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아가씨 참 착하구만. 박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저녁에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봉사활동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돼요. 이종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말이야. 네, 그래야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운 것이었어요. 6개월 후 강유라는 의료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강유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때 제 직업 때문에 모욕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정직한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태산이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라가 무대를 내려오자 가족이 그녀를 안아줬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강태산은 딸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유라야, 후회는 안 하니? 뭘요? 이준혁 씨 말이야. 강유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헤어진 게 잘된 일이에요. 진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 아버지도 멋있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무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회장님, 직업차별 근절 캠페인이 대성공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이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계속 추진하게.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딸을 바라봤어요. 유라야,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네,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밝았어요. 이종석의 작은 의원 앞에는 이제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진료가 입소문을 탄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종석은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박순애도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노인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순애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원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서 진짜 삶을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강유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호사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돌봤던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퇴원 성공. 박철수 할아버지 수술 후 회복 중. 이영희 씨 출산 무사히 마침.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딸, 오늘 저녁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강유라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유라는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도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의 의료진들도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들도 건물을 깨끗이 정리했죠. 모두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강태사는 회장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세운 건물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김상무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네. 자네도 집에 가서 쉬게. 네, 회장님도 푹 쉬십시오. 김상무가 나가고 강태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환자 한 분이 급하게 입원하셔서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강태산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와. 아버지는 기다릴게. 환자 잘 돌봐드려. 그는 의자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유라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유라야, 늦어서 괜찮아. 환자는 어떻게 됐어? 안정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잘했어. 자, 앉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직한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